올해만 주가가 230% 폭등하면서 또 장안의 화제였죠. 음. 먼저 간단하게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는 1993년에 설립 이후 게임 그래픽 카드로 시작을 해서 창업 9년 만에 1조 클럽을 달성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1위에 달아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하면서 게임,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좀 기여를 해왔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함께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엔비디아는 GPU 등 데이터 처리의 필수 도구로 또 자리를 잡았고요. 기업과 연구자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온 주역이죠. 젠슨 황 CEO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함께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그는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후에 기술과의 같은 깊은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엔비디아를 창립했습니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젠슨 황은 IT 영미권의 타고난 DNA였지 않나 싶은데요. 그의 아버지는 화학자, 그의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습니다. 부모님 덕인지 젠슨의 어린 시절부터 학구열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그러던 1973년에 젠슨은 부모님과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게 돼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의 생활이 좀 녹록지는 않았는데요. 인종차별과 비롯해서 수시로 또 폭행까지 당한 이 젠슨은 자신을 지켜줄 것은 공부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리건 주립대 전기공학 학사를 거쳐서 스탠포드 대학의 전기공학 석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가 됐습니다. 젠슨 왕과 그의 아내인 페이 왕이 이곳에서 또 만남을 시작했는데요. 젠슨 왕의 젊을 때 모습이 또 보여지죠. 젠슨 왕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할 때 페이 왕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친구로 시작해서 서로의 관심사와 열정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젠슨은 이렇게 졸업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AMD에 취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1년가량 지내면서 본격적인 엔지니어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러다 문득 젠슨은 컴퓨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그래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할 미래에 컴퓨터 게임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등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컴퓨터 그래픽 시장을 읽은 젠슨왕은 1993년 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자 동료인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트프 프리엔과 만나서 앞으로는 비주얼 컴퓨터 시대가 열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는 그래픽 컴퓨팅이 가능해지려면 고속으로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용 칩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젠슨은 그것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미 이들은 다양한 경험으로 그래픽을 잘 알고 있었던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좀 확실히 실현을 가능할 것처럼 많이 보여지죠. 이렇게 1993년에 그들은 세 사람은 4만 달러의 자본금을 모아서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각적인 경험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로 부러움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이름을 따와서 엔비디아라는 이름의 회사가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역사가 세 사람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그의 리더십 아래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에서 벗어나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엔비디아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하고 있는 엔비디아 본사인데요. 초기에는 3D 그래픽 카드 개발에 주력했고요. 1999년 첫 번째 GPU인 지포스 256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GPU로 불리면서 그래픽 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팔에 타투를 새긴 모습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젠슨 황이 또 타투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부심이 가득한 이 표정이 더욱더 그의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젠슨 황은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에서 혁신적인 AI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AI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를 좀 하면서 AI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견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비전과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좀 넘어서서요. 이젠 전 세계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그의 엔비디아 비전을 좀 주도하면서 기술 혁신과 시장의 확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엔비디아는 GPU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에도 좀 진출을 했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13일 도쿄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의 행사에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룹 회장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어깨에 좀 얼굴을 파묻고 우는 신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정희의 영어 애칭이죠. 마사는 한때 엔비디아의 주주였습니다. 13일 도쿄에서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 행사가 열렸는데 손 회장은 아 하고 짧게 좀 탄식을 하면서 CEO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황 CEO는 손 회장을 다독이면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울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운영하는 비전 펀드가 과거 엔비디아를 전량 매각한 일을 언급한 것인데요. 소프트뱅크는 2017년 GPU 업체인 엔비디아 지분을 약 4.9% 소유하면서 4대 주주에 올랐으나 2019년 지분을 약 40억 달러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당시 지분을 팔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했을 경우 지분의 가치는 1,75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습니다. 손 회장도 지난 6월 주주총회 때 엔비디아를 조기 매각해서 1,50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면서 내가 놓친 물고기들이 너무 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펀드에 실적을 올리고 현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분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엔비디아는 AI 초우량 기업으로 급성장했고요. 뉴욕 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젠슨 황의 재산이 좀 얼마나 될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얼마일까요? 엄청 많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인데. 그쵸. 아니, 부럽습니다. 일단 부럽죠. 네. 본부장님께서 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가늠이 안 가요. 왜냐면 그쵸. 좀 이렇게 숫자를 던지기가 안 근데 되네요. 이거 네. 그 포춘이나 이런 데 상위에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부자로서 부각이 예. 됐던 거는 조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뭐 네. NS의 그 분이나 이런 분처럼 뭐 이렇게 아니면 그 누구죠? 메타의 이런 분처럼 네.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이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식 진짜요? 세계부자 17위라고 합니다. 높지는 않네요. 네. 이게 사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는 좀 올라가 있다고 볼 것 같은데 젠슨 황의 재산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1,000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로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약 13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세계 17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젠슨 황의 가족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 함께 보실까요? 젠슨 황의 와이프입니다. 젠슨 황과 페이 황이 결혼 뒤에 비교적인 근황의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조금 사랑꾼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죠. 부부가 좀 더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페이왕이에요? 네, 페이 황의 최근 갑자기 많이 모습입니다. 늙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설립부터가 좀 오래됐으니까 좀 더 닮아가는 모습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자본의 힘으로 조금 좀 항상 인상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좀 닮은 예쁜 모습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쵸? 사이가 네. 좀 좋고 딱 붙어있는 모습만 봐도 보통 돈 좀 벌면 이혼 많이 하시던데. 하시네. 너무 위험 발언, 위험 발언. 위험 발언. 위험 발언. 너무 예쁜 모습으로 네. 지금 내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젠슨 황과 페이 황은 1990년에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페이 황은 젠슨 황의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의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또 도와주고요. 가족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젠슨 황의 가족 사진인데요. 다들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인매가 좀 많이 닮았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족이면 다 딸 아들. 네, 그렇죠. 4명이? 네, 중간엔 페이 황과 그리고 젠슨 황 그리고 중간에 페이왕이에요? 네, 양쪽에는 이제 그의 죄송하다고 자녀들. 호연이네요. 네, 호연. 그의 자녀들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죠? 인매가 전 유독 닮은 것 같더라고요. 큰아들 같은데 엄마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네, 네. 큰아들이 많이 닮았네요. 그 젠슨 황 옆에 있는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고. 젠슨왕이에요? 이분이? 네, 젠슨 맞습니다. 황. 젠슨 큰 황. 아들인 줄 알았어요. 큰아들만 혼혈이 아니면 아니 그럴 수 있죠. 좀 더 유전자가.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그럴 수 아까울 있어. 조금 더 젊은 척 사진인 것 같죠? 저는 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젠순하게 좀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젠순학입니다, 젠순학. 네. 젠순하게 가족 사진인데 나이 딸이 차가 좀 나요 둘이? 나이 차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네, 나이처럼 나 보이는데요. 어, 한참 누나 같은데. 아무래도 동양인의 그 좀 노화 속도가 좀 느리다 아니, 근데 보니까 학교 동창이라는데 군대 가는 것도 아닐 거고. 한참 누나 같은데. 그래 보이나요? 그 딸분이 따님분이 좀 많이 더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엄마랑 좀 더 닮았고 네. 아들이 젠순하고 좀 더 닮은 것 다 엄마 쪽 많이 같아요. 닮았네. 그러네요. 유전자가 네. 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그 네. 유전자가 좀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동양인보다 좀 더 강한가 봐요. 다 조금 더 혼혈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젠슨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는 젠슨항은 단순한 기업 CEO를 좀 넘어서서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젠슨항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리더입니다.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엔비디아의 성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는 젠슨항의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좀 이뤄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엔비디아가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좀 젠슨항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도 했고 뭐 네.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네.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의 일생을 보니까 네. 어떤 점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제 좀 더 주도하에 미국으로 또 데리고 가가지고 새로운 또 교육도 많이 시킨 것 같고 그리고 젠슨항이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똑똑했다고 생각을 좀 그래요? 해요. 대학교도 인재로 수석으로 또 졸업을 맞아요, 하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까지 나와서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 좀 보는 시각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서 또 어떤 게 또 시장에서 주목이 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또 창립을 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기 교육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일론 머스크 얘기했을 때도 일단 미국으로 이민을 그쵸.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을 예, 또 어린 나이도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그 네. 시각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세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음. 미국의 에세이를 쓰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 이게 교육 자체가 그래요?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게 에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쓰는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논리적 글쓰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음.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창업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 좀 안정적인 것들의 직장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그쵸. 안정적인 걸 교대나 항상 이런 데 많이 의사나 교대 이런 거 많이 선호하라고 네. 얘기하시잖아요. 창업 이런 거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왜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뭔가를 네. 직장을 옮길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 교육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도 자신감 있게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도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충분히 그런 것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책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 어쨌든 피칭 같은 걸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 네. 상당히 그 문화가 되게 안에서 하는 뭐 팔로알토에 있는 그 칼텍이나 그쪽에 있는 그 스탠포드 안에 있는 대학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는 정말로 창업할 친구들하고 일할 친구 딱 나눠져요.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창업을 하겠다는 공부를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공부만 하고 자기는 학술적으로 하겠다는 친구들은 계속 대학을 다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는 그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시아권의 사람으로서 당시 미국에 이민을 갔었을 때 동양인의 그런 배우나 외적인 처우나 맞아요. 이미지가 많은 좀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젠슨왕도 좀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었고 맞아요, 폭행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당해서 어. 조금 더 독하게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그 독함이 저는 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부드러운데요? 제가 볼 때? 듭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